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그 앞부분을 다뤄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그 인적 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하고 계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사라는 말이 있죠. 인사라는 건 이제 HR,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할 때 HR이라고 하는데 Human Resource라고 해서 그 인사, 사람을 기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이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 곧 모든 일에 알맞는 인재를 알맞는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로서 인사철마다 거론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는 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는 실천이 힘들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그 적시적소에 어떻게 배분을 하고 그 사람의 역량을 키워서 그 부서를 발전하고 또 확대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 일을 적합하게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재를 등용을 통해서 목표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 인사행정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헌신적 의지를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면 행정착오로 인한 그 피해는 모든 그 팀원들, 그 조직 안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직장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학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조직에 있어서 그 팀원의 리더가 잘못 배치돼서 그 팀을 파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역량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이나 이런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팀장의 역할을 잘 못해서 그 팀원들이 와해되거나 또는 그 팀장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좌천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잘 배치를 했었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만큼 어때요? 조직에 있어서는 많은 손해입니다. 물론 회사의 입장에 있을 때도 많은 그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청렴과 친절을 기본 정신으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그 조직의 또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위험성에 도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회사에 속하지만 만약에 인사가 만사인데 이런 것들이 나라와 청렴과 친절을 하는 서비스업에 잘못 배치가 된다면 궁극적인 피해는 이미 조직과 팀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안 들더라도 우리가 그냥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만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을 갔을 때 주인이 서빙을 하는 그 음식점하고 종업원이 서빙을 하는 그 음식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에 주인은 이미 서빙을 할 때 손님을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중에 뭐 몇몇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인이 서빙을 할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문을 받을 때나 또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응해 줄 때 우리가 손님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식당이 처음이었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되게 친절함을 맛볼 수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음식점의 맛은 어때요? 맛이 있고 없고 간에 그 친절에 이끌려서 그 맛도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나 또는 그 여타의 그 뭐 아르바이트나 했을 때 그분들이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들이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또는 자기의 성격대로 아까 얘기했던 친절을 기본 정신으로 하지 않는 분이라면 손님들의 그 기대를 저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피해를 쉽게 느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물컵을 살포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던지듯이 내려놓는다든지 불투명한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어투로 줌을 받는다든지 하면 일단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가졌을 때 마음이 조금 상하죠. 그 상한 마음으로 주문이 이어지고 반찬을 먹고 음식을 먹었을 때 벌써 마이너스, 그 네거티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은 이미 많은 그 점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듯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적시적소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뭐 캐시어로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팀장이면 팀장에 맞는 생각과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요. 어떤 이제 좀 더 나가면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이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팀장의 마음을 가지고 임원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분 나쁜 종업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맞는 그러한 곳에는 서비스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뢰받는 또는 친절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 또 조금 맛과 예를 들어서 식기를 닦는 곳에 적합하다면 주방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제 비교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 모집은 어떻게, 인력 소요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원의 출발점은 그 인원의 요거 지금 잘못됐네요. 인원의 출발점 요거 네네. 인원의 출발점은 이제 어프로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 중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어프로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처음에 한번 다가서서 그 사람의 역량이나 현재 지식적인 면을 이제 떠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중심, 그냥 잠시 건드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또 그 내부적인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방법, 미시적인 방법.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은 어떠한 내용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시적 방법은요, 어떤 거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시적이다. 이런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 매크로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 즉 이것을 우리가 매크로 관점이라고 하는데, 상황을 봤을 때 전체적 안목으로 크게 토탈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숲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숲을 얘기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미시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시적 관점, 미시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관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이크로는 어때요? 좀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어떤 현미경과 같은 거죠. 전체적인 면이 아닌 개별적으로 포착해서 분석하려는 태도나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숲을 얘기를 하고요. 미시적이라고 한다면 그 숲 속에 있는 하나의 나무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 소요 계획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력 소요 계획의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 그래서 그 소요 계획서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소요 인원을 예정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소요 인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이 팀원들에 대한 소요 인원을 예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 판매, 재무 설비 등 가치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전사적 수준의 목표 총 인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이제 숲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분석 중심의, 그러니까 맨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분석 중심의 일은 뭐냐면 기업 의지 불능력이다. 그다음에 부가가치 및 코스트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인원을 썼을 때 그 부가가치, 그다음에 그 가격을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소요 인원을 산정하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뭐 예를 들어서 팀원에서 뭐 팀장으로, 이런 방법으로, 또 팀장에서 그 위에 이제 임원들에게, 그래서 직무 분석이나 표준 작업량 I 기법을 사용해서 직무 단위 수준으로 목표 인원을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 방법은 우리가 나무를 본다라고 했을 때 밑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소요 인원을 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인력의 공급.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계획서를 적고 인력의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력 공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 계획의 방법, 이제 요 인력 계획의 공급으로 인력의 공급 측면에는 결근율이나 인력의 내부 이동, 승진, 노동시간과 같은 작업 조건의 변경 등을 고려한 기업 내부에서의 이용 가능한 인력의 양, 내부 노동시장을 예측하는 두 가지 공급원을 생각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력 계획에 이제 우리가 방법으로서는 인력의 수요를 예측을 하죠. 아까 그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봤을 때, 물론 위에서 내려오든 밑에서 올라가든 그 인력의 수요를 예측을 하는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는 활동으로 종업원들에게 요구되는 직무 수행 자격 요건을 예측하는 그런 질적인 측면과 또는 종업원의 수를 예측하는 양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수요 예측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요구되는 직무 수행,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으로서는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그 자격 요건을 예측하는 질적인 측면이죠. 세부적인 거죠.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과 종업원의 수를 예측하는 그 양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직무 수행 또 양적인 측면,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인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질적인 그 직무 수행과 그리고 양적인 그 인원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적 주요 예측을 보면 질적 주요 예측은 아까 직무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직무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은 현재 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서 및 직무 명세서를 바탕으로 미래의 자격 요건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직무 내용 그 조직 구조, 그 다음에 기술 환경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무 내용이 기술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예전에는 1년이었다면 지금은 또 6개월로 줄었고요. 또 어느 기술들은 한 3개월, 빠른 막 1개월마다 그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 수행에 있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적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어떤 그 조직 구조나 기술 환경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질적인 수요 예측이라는 거는 직무 수행에 대한 것인데 그게 범위가 그 변화하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자꾸 올라갔었네요. 잠깐만요.